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3명의 영웅을 꼽으라면 우리는 흔히 바다의 이순신, 진주성의 김시민 장군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게 이 땅을 지켜낸 또 한 명의 위대한 이름이 존재하죠. 바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앞서 언급한 두 장군만큼 뜨겁게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권율 장군의 진짜 모습을, 그의 숨겨진 지략과 불굴의 의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아는 영웅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조선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영웅의 진면목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의 고뇌와 처절했던 승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역사의 한 조각을 파헤쳐보는 지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1592년 봄, 조선은 미증유의 재앙과 마주하게 됩니다. 풍신수길이 이끄는 왜군은 부산포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북진했죠. 오랜 평화에 안주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은 불타는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되었고 거리에는 절규와 비명만이 가득했죠.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조정 대신들은 망연자실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시기,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한 노년의 문신이 조용히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율, 당시 55세의 평범한 관료였죠. 권율은 본래 무관이 아닌 문관 출신으로 전란 발발 당시에는 광주 목사라는 지방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쳤지만 그의 이력 어디에서도 뛰어난 무공이나 전투 지휘 경험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참담한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아마도 그는 불타는 조국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저 붓을 들던 문신이 아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굳은 표정으로 전장을 응시하는 노장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적잖은 의아함과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화려한 승리를 거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패배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진정한 지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무너진 조선군의 잔병들을 수습하고 의병들과 합세하여 왜군에 맞서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첫 전투는 바로 이치 전투였습니다. 1592년 7월 전주성을 향해 진격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그는 병사들과 함께 이치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병력은 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권율 장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과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매복 작전과 지형을 활용한 방어는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이는 전주성이 함락되는 것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치 전투는 비록 큰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지만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이 거둔 몇 안 되는 귀한 승리 중 하나였죠. 이 승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조선군과 백성들에게 둘이도 싸울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한 노년의 문신이 보여준 이 예상치 못한 승리는 그의 숨겨진 군사적 재능과 뛰어난 판단력을 세상에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율 장군은 압도적인 왜군에 맞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한 기발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결단으로 전장의 판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조선군이 연이은 패전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권율 장군은 독산성에 주둔하며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한양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독산성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군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 독산성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려 했죠. 권율 장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는 병사들에게 성벽 위에서 흰말을 씻기는 신용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치 성 안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기만 전술이었죠. 이른바 백마 미끼 작전이라 불리는 이 지략은 왜군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결국 독산성 포위를 풀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권율 장군은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발한 지략과 뛰어난 심리전으로 열세의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는 병사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왜군에게도 조선군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그것을 승리로 연결시키는 그의 지휘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산성에서 보여주었던 기지 넘치는 전략은 사실 이후 펼쳐질 더 큰 승리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왜군의 거센 북상에 맞서 권율 장군이 향한 곳은 바로 한양 근교의 행주산성이었죠. 이곳은 한강을 끼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왜군을 막아내야 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절박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1593년 2월 권율 장군은 2300여 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3만 명에 달하는 왜군과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병력만 놓고 봐도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열세였으니 승리를 상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권율 장군은 산성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빈틈없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왜군이 행주산성을 에워싸고 전면적인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왜군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산성을 덮쳤고 견고해 보이던 산성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때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산성 안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약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앞치마를 잘라 돌을 나르고 뜨거운 물과 재를 끓여 왜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행주치마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백성들의 필사적인 항전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지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장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치열한 공방전은 왜군에게 상상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결국 그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긴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주산성의 하늘에는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그 함성 속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선 민관군의 벅찬 감동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낸 권율 장군의 위대한 리더십이 오롯이 담겨 있었죠.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기록되며 조선의 전세를 뒤바꾼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대첩 이후에도 권율 장군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란의 한복판에서 조선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두 분은 서로의 뛰어난 능력을 깊이 존중하며 힘을 합쳐 왜군에 맞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인해 모든 관직을 잃고 백의종군할 때 권율 장군은 그의 복직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야 한다는 그의 깊은 해안과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권율 장군은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혼란에 빠진 조선의 복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순신, 김시민 장군처럼 대중에게 뜨겁게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아마도 그의 문신 출신 배경이나 화려한 개인적인 무용담보다는 묵묵히 전체 전황을 조율하고 백성과 함께 싸웠던 그의 겸손한 리더십 방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율 장군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발한 지략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특히 행주대첩에서는 여성과 노약자까지 전투에 참여시키는 놀라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숨겨진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권율 장군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영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영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던 권율 장군의 이야기는 행주대첩의 찬란한 순간으로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승리의 환호 뒤에 감춰진 깊은 고뇌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일 테니까요. 행주대첩 이후에도 임진왜란은 여전히 조선의 산하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 거대한 전란 속에서 단순한 야전 지휘관을 넘어 조선군의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도원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전국의 병력을 총괄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며 각지의 전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의 어깨를 짓누른 것이죠. 마치 찢어진 천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다시 옷을 만드는 장인처럼 그는 무너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며 필사적으로 전란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권율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 분은 육지에서 다른 한 분은 바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두 영웅은 때로는 전술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선의 운명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거대한 외적에 맞선 그들의 연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조선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정력을 발휘하고 다른 한 사람은 최전선에서 압도적인 무용을 뽐내며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권율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나 김시민 장군처럼 드라마틱하게 기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한 노장의 쓸쓸한 퇴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의 이름은 다른 영웅들만큼 뜨겁게 회자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업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복합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수많은 전투와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전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지략이 그의 삶을 채웠던 것이죠.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에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 구조를 든든하게 지탱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띄는 영웅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이들의 노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율 장군의 삶은 바로 그러한 역사 속의 그림자 영웅들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행주대첩에 처절했던 승리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압도적인 적군 앞에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돌멩이 하나, 뜨거운 물 한 바가지까지 모든 것을 걸었던 민관군의 불굴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을 때 권율 장군의 얼굴에는 환희와 더불어 깊은 고뇌와 비장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에게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기쁨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될 전쟁의 무게와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숙명의 시작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영웅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무용담만이 영웅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증거일까요? 권율 장군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숙연한 존경심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주대첩이라는 눈부신 승리의 순간 이후
우리 역사 속에서 권율 장군의 삶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모두가 환호했던 그날의 승전보가 울려 퍼졌지만 전쟁은 결코 행주산성에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조선의 위태로운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채 피할 수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흔히 명량대첩과 노량해전으로 그 이름이 천하에 자자한 이순신 장군처럼 권율 장군 또한 임진왜란 내내 결코 작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풍전등화 같던 나라를 지켜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숨겨진 영웅, 빛을 보지 못한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를 이순신이나 김시민 장군만큼이나 열렬하게 기억하고 기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문은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행주대첩 이후에도 권율 장군은 조선군의 총지휘를 맡은 도원수로서 왜군을 상대로 피 말리는 전투를 쉴 틈 없이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조차 그는 전후 복구의 막대한 혼란 속에서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고 뿌리째 흔들리던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고뇌하며 애썼죠. 그에게 행주대첩의 승리는 잠시의 안도와 기쁨을 주었을 뿐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나라의 미래라는 거대한 짐은 여전히 그의 늙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늘 승리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승리가 가져다줄 더 큰 책임과 숙명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홀로 깊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을 장군의 모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고뇌와 비장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권율 장군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는 결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쫓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진정한 군인이자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지만 정작 전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마치 물에 잉크가 번지듯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 사나운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든든한 방패는 점차 잊히고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풍경만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의 역사 교과서나 기념비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다른 위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때로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직 눈부시게 화려한 승리와 압도적인 무용담만이 영웅의 필수적인 조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온 세상이 절망에 빠졌을 때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던 이들의 숭고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권율 장군은 바로 후자의 영웅상, 즉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했던 인물에 더 가까운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앞세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가는 조선의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역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행주산성에서 돌멩이 하나, 뜨거운 물 한 바가지까지, 심지어는 치마폭에 돌을 날랐던 여성들까지 모든 것을 걸었던 민관군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그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승리를 향해 이끌었던 권율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더불어 숙연한 존경심을 안겨주는 소중한 유산이죠. 승리의 함성이 마침내 터져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환희와 더불어 깊은 고뇌와 비장함이 교차했던 것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전쟁의 거대한 무게와 백성들의 끝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엄중한 숙명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권율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빛나는 승리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되는 쥐기 속에서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용기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때로는 눈부시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숨겨진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과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그림자 영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소중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는 비록 화려한 이름으로만 기억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은 결코 역사의 이름 없는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권율 장군, 그는 진정 임진왜란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조선의 위태로운 운명을 굳건히 지탱했던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위대한 그림자 영웅으로 빛나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